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배임 횡령 혐의로 실형받았던 부영그룹 회장 3억 3천 외국인 장학금에 1억 출산 장려금.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배임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이 사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억 출산 장려금 그리고 3억 3천 외국인 장학금, 이런 것으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전에 대선에 출마했던 그 공중부양, 또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이런 거 외쳐가지고 사회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죠.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2심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그 교주. 이 교주의 지지자로 보이는 자들은 1억 출산장려금, 또 뭐 1억 이런 것이 그 교주가 과거에 이렇게 외쳤던 그러한 정책을 이 지금 회장이 실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 3억 3천 외국인 장학금 해가지고 이게 또 33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임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부영그룹 회장,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하여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2018년 2월 8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 1조 원대 부당이익 혐의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근 회장이 실형을 확정을 받아요. 그래서 2020년 8월 31일, 그러니까 이때 구속이 되고 2월 8일, 그리고 2020년 8월 31일에는 이 매경 이코노미에서 이중근 회장의 실형 확정 위기의 부영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배임 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은 2020년 10월 27일에 실형 확정 이중근 부영회장 헌법 소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천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의 판결에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사 돈 270억 원을 빼돌리고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는 의미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 가운데 횡령액 365억 7천만 원, 배임 156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서 배임 부분은 징역 2년, 나머지 부분은 징역 3년과 벌금 1년을 선고했고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 구속했고 대법원은 지난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당시의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2020년 10월 27일, 10월 27일 이때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광복절 특사 김태우, 이 김태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다시 또 출마했다가 막 그런 논란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상황이고, 김태우 그리고 강만수, 박찬구, 이중근 사면
네, 이 서울신문. 그래서 2023년 8월 14일 작년에 이제 사면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뭐 김태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이거 이중근 사면 문제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영이 이 사면을 하고 이제 나서죠. 그러면서 2024년에 들어와 가지고 부영이 외국인 유학생의 3억 3천만 원 장학금 지급을, 네, 이거 3억 3천 하니까 이제 그 교주 지지자를 보이는 자들이 33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듯 하고요. 네, 그리고 저출산 대책 파격, 부영이 쏜 출산 지원금 1억. 네,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이 출산 지원금 1억 해가지고 또 이제 교주 그 지지자를 보이는 자들은 이게 이제 이 교주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억 쏜 부영 회장, 네, 고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뭐 2024년 2월 23일에 이런 기사도 나온 바 있고요. 네, 부영 회장이 1억 받은 고향 주민들 공덕비로 보답한다. 이거 서울신문에서도 이거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에서도 요 고대 법학 박사 요거 보도했고요. 중앙일보에서는 출산지원금 1억, 네, 아시아경제에서는 4억 3천 외국인 유학생에 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네, 그리고 남양주에 이 영화 촬영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양주 종합 촬영소, 이거 2020년도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부영주택이 이제 새 주인이 됐다. 네, 2019년 12월 소유권 이전으로 행정 절차가 완료돼 부영주택이 새 주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캄보디아의 1200대, 라오스의 600대 부영 이중근 버스 외교를 진행을 했다. 해외로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이것도 이제 2024년 1월 11일 기사고요. 네, 이 부분도 비즈워치에서 보도했고, 2017년 6월 14일 조선 비즈에 보면 부영이 베트남에서 3,500가구 주택사업에 나선다. 네, 제 사무실 옆에 이 부영이 확보한 그러한 부지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 이 건설이 소수가 이렇게 진행된 그런 정황을 본 바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네, 이 더팩트의 2024년 2월 6일 기사를 보면 적자의 빚더미인데 부영 이중근 경영 전략 없이 출산 장려금만 빚났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업 손실이 1,425억이다. 부영주택 부채 비율은 437%다. 네, 그런데 이제 자녀 1인당 1억 원 파격 지원 발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알아봐야 할 부분이겠죠. 네, 33. 네, 그리고 1억 출산 장려금이다. 네, 이것이 교주의 정책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지지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상상하기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런데 이제 배임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부영그룹 회장의 이러한 행보들에 과연 어떤 그 진정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미지를 뭔가 좀 전환시키기 위한 그러한 본인의 어떤 전략은 아닌가, 이런 걸 두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냥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언론 방송에서 이거 띄워주기를 통해서 그냥 과거의 이 잘못은 그냥 묻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33 외국인 장학금, 이런 1억 출산장려금이나 1억 원 지원, 이런 것만 부각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면밀히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